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함수를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인풋과 아웃풋이란 사용자가 뭔가 값을 입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파일의 입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온다거나 아니면 오토캐드에서 정리한 내용을 특정 파일로 내보내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이 정도가 있는데 늘 그렇다시피 별표 쳐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별표 쳐놓은 것들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총 3개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파일에 쓰고 파일에 써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기능들입니다. 여기에서 쓰고 읽어올 때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원하는 엑셀의 XLSX로는 내보낼 수 없고 읽어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컴파일을 거쳐요. 기록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DWG 파일은 그 도면을 열어야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고 엑셀 파일도 그 파일을 열어야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HWP, DOC, PPT 이런 파일들은 다 그 파일을 열어야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은 임의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있는 거는 특정 파일을 만들거나 기록하거나 혹은 적혀 있는 걸 읽어올 때 사용하는 기능들인데 여기에 적어놓은 펑션 중에서 read 캐릭터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알아두셔야만 해요. 나머지 기능 5개밖에는 안 되지만 요걸 사용하면 텍스트 파일이나 CSV나 그런 파일들로 오토캐드의 정보를 내보낸다거나 거기 있는 걸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예요. 레지스트리는 잘 활용하면 확실히 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레지스트리 쪽을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런 분들은 요걸 사용하면 위에 파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도 찍어 놓지 않은 거고요. 요 레지스트리는 설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쪽으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빼먹은 것도 있고 설명을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둔 거예요. 이 중에서 쓸만한 게 있다면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가끔가다 템포러리 파일을 만들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건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별표까지 쳐두지는 않았습니다. 요 기능에 대한 샘플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위에 있는 요만큼 그리고 레지스트리 그리고 요거 요 정도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설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파일을 찾는 기능이 find file이라는 펑션입니다. 이 친구는 뒤에 파일 네임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름이 파일을 찾아줘요. 파일이 경로를 생략하고 이름과 확장자만 입력을 하면 오토캐드의 옵션에 지정되어 있는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서 파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올리고 싶다면 파일 네임을 입력할 때 경로까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파일의 네임은 당연히 문자열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슬래시가 문제가 됩니다. 쌍따옴표 안의 문자열에서 역슬래시는 특수문자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했죠. 예를 들어 줄바꿈이 역슬래시 n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경로를 입력할 때는 C 드라이브 아래에서 요게 역슬래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슬래시를 문자열 안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 역슬래시를 2번 입력해 줘야만 해요. 혹은 역슬래시 대신 슬래시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왜 알아야 하느냐? 오토캐드에서 외부의 파일을 읽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2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특정 파일에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파일을 찾아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본인이 사용할 설정을 갖고 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파일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내용을 덮어 써버리거나 그 파일의 내용에 이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덮어 쓰거나 이어서 쓰길 원하지 않고 새로운 파일에 기록하고 싶을 경우 그럴 땐 파일을 먼저 찾아서 그 파일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없으면 그 파일을 쓰고 있으면 파일의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 2가지 경우 때문에 find file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건 리습을 만들면서 기능을 조합해 봐야 감이 오실 건데 일단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find 파일,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엮인 찾을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아래에 서포트 폴더라는 파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C 드라이브 아래 이렇게 역슬래시를 2번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아래 서포트 폴더라는 파일이 있느냐, 그런데 이때 확장자까지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확장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확장자가 없이 파일명이 서포트 폴더라는 게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쌍따옴표를 닫고 괄호를 닫아서 실행을 해주면 되죠.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전체 경로를 반환을 해줄 거고요. 확장자가 없이 그냥 파일 이름이 서포트 폴더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기 때문에 nil이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서포트 폴더 1이라는 파일은 있느냐? 없기 때문에 nil이라고 반환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검색할 때 사용을 하는 게 find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 드라이브 아래에 어쩌고저쩌고 아래에 요거를 입력하지 않고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오토캐드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등록되어 있는 폴더만 찾아요. 이 폴더들 안에 제가 지정한 이름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nil이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오토데스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폴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서포트 폴더라는 txt 파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경로를 다 반환을 해줄 거예요. 경로를 입력하지 않고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만 입력을 하면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서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 폴더를 뒤질 때 처음 찾은 파일만 반환을 해줘요. 파일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다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체 경로를 다 기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경로를 입력할 때에는 역슬래시 1개가 아니라 2개 혹은 슬래시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건 오픈과 클로즈입니다. 오픈이란 건 그 파일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클로즈라는 건 닫는 겁니다. 파일에 뭔가 내용을 기록한다 그래서 세이브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파일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일단 그 파일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 여는 작업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일단 열려 있어야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엔 열었던 파일을 닫아줘야만 합니다. 물론 닫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닫아주지 않으면 오토캐드에서 계속 그 파일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할 경우엔 느려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깁니다. 물론 속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놓는다 혹은 읽어오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 느려질 가능성이 조금은 생겨요. 그리고 이걸 닫아주지 않으면 리습을 사용 중인 도면을 닫기 전까지는 열어놓은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닫아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해볼 텐데 스트럭처를 살펴보면 오픈 뒤에 파일의 네임이 들어와요. 이때 파일의 네임은 경로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기재한 파일이 없다 그럴 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이 파일이 꼭 실존할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자동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뒤에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드는 셋 중에 하나를 문자열 형태로 입력해주면 돼요. 연 파일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한 줄 한 줄 읽고만 싶다 그러면 read에서 R, 쓰고 싶다 그러면 write에서 W, 기존 내용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ppend에서 A, R, W, A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W를 사용을 할 경우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그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파일을 열 때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싹 지워버리니까 W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해요. 이 기능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밑에 인수들을 보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오픈에서 반환하는 값입니다. 때문에 오픈을 사용을 하려면 이 앞에 setQ를 사용을 해서 반환되는 값을 꼭 저장해 둬야만 해요. 그 저장해둔 값을 가지고 read를 하거나 write를 하거나 close를 하거나 이럴 때 반복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etQ를 사용을 해서 f라는 인수에다가 오픈해서 반환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성할 파일은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아래에 a.tx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모드는 append를 사용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C 드라이브에 오토데스크라는 폴더 아래에 A라는 txt 파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A라는 파일이 없어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파일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오토캐드에서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열려있다는 뜻은 이걸 제가 마음대로 편집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토캐드에서 사용 중인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덮어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우고 싶다 혹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클로즈로 앞에서 반환받았던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하고 나면 비로소 파일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왜냐? 오토캐드에서 이 파일을 닫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파일을 열었다는 게 사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컴퓨터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파일을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려고 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 리습에서의 오픈도 마찬가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열었다 닫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여드렸습니다. 오픈을 사용을 해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면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열고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한번 열었던 파일은 클로즈로 닫아줘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게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 계정에서 접근 권한이 있는 폴더에만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드라이브의 루트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폴더예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요걸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로 넘어와서 붙여 넣으려고 하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 계정 권한에 따라서 계속 버튼을 눌러서 억지로 복사하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저건 사람이 꼭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와 파일 네임을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파일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파일즈라든지 C 드라이브, 루트 폴더라든지 윈도우즈 안에 들어가 있는 폴더라든지 그런 데는 파일을 생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고 닫을 줄 알았으면 연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혹은 오토캐드에서 조회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세 개인데 리드 캐릭터는 모르셔도 됩니다. 한 글자씩만 읽어요. 그리고 반환하는 값도 읽어온 값을 ASCII 코드로 변환해서 반환을 합니다. 때문에 몰라도 돼요. 이 내용은 쓰실 일이 없을 거고요. 읽어올 때는 리드 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한 줄씩 읽어와요. 그리고 더 이상 반환할 값이 없다. 그러면 nil을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한글의 경우 원본 파일이 ANSI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리스 파일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UTF가 아니라 ANSI로 꼭 저장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예제로 갖고 왔던 서포트 폴더라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파일에는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어요. 그런데 메모장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UTF-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의 양식이 UTF로 되어 있으면 오토캐드에서 한글을 읽어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읽어와 볼까요? 리드라인이라는 건 함수를 적고 오픈해서 반환받았던 파일 디스크립터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반환을 해줄 거예요. 자, 오픈을 먼저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오픈을 사용을 할 때에 반환되는 값을 써야 되니까 꼭 secu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오픈이라는 함수로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폴더 아래에 support folder.txt를 읽어와라. 리드만 할 거니까 모드를 R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성공적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표시가 될 거고요. read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f라는 인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저장되어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줄을 읽을 겁니다. support file search path라고 저장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줄이 이 내용이겠죠. 그리고 제가 줄바꿈을 해놔서 그런데 자동 줄바꿈을 빼면 요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네 번째 줄에 한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한 번씩 실행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긴 영문이 나오고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공백이 나오죠. 아무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공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이 나오는 거고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한글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UTF이기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깨져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본 파일이 UTF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실행하면 공백,
한번 실행할 때마다 한 줄씩 읽어오다가 더 이상 읽어올 내용이 없다. 파일의 내용이 끝났다. 그러면 nil을 반환을 해줍니다. 즉 리드라인에서 반환하는 값이 nil이 될 때까지 반복문을 구성을 하면 그 파일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읽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걸 응용하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리드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라인을 한번 써봐야겠죠? 뭔가 내용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디스크립터 외에 스트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건 당연히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기재한 문자열을 파일 디스크립터에 지정되어 있는 파일에 차근차근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 개의 내용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요 라이트라인이라는 기능을 여러 번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close로 F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닫아주고요. 다시 한번 setQ를 사용을 해서 F에 오픈을 사용을 해서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폴더 아래에 test.tx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는데 write를 사용을 해서 오픈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없었던 파일이 생기겠죠? test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이제부터 write 라인으로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인 write 라인을 먼저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1번 ABC다. 그리고 더 이상 기재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쌍따옴표를 닫아주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앞에서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파일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가 write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2번으로 ABC라는 내용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한 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피곤하죠? 역슬래시를 사용을 하면 한 번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4번 ABC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한 번에 3번과 4번 이렇게 두 줄이 입력이 됩니다. 어차피 스트링이라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역슬래시 n으로 줄바꿈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close로 닫아주겠습니다. close F로 한번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 파일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겠죠? 오토캐드에서 닫았으니까 기록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라는 걸 열어볼게요. setQ를 사용을 해서 F에 저장을 하는데 오픈으로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 아래에 test.txt를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write로 마찬가지로 write로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를 해줄게요. write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기재할 내용은 그냥 대충 1, 2, 3이라고 적고 F에 저장한 파일 디스크립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파일을 열어보면 ABC라는 내용이 싹 제거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 오픈을 할 때에 파일 디스크립터에 write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고 닫을 때까지 기재했던 모든 내용이 1, 2, 3, 4번이 모두 파일에 저장이 됐었던 건데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이렇게 열 때에 write라는 걸 사용을 하면 앞에서 기재했던 내용을 싹 지우고 새로 기재한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write라는 거 요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파일을 열기 전까지의 내용은 사라집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close라는 걸 사용을 해서 파일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파일을 여는데 요번에는 append를 사용을 해서 열어줄게요. 지금 파일엔 1, 2, 3이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append를 사용을 해서 열게 되면 write 라인을 사용을 해서 1, 2, 3, 4, 5, 6이라는 걸 기재를 했을 때에 기존에 1, 2, 3이라는 게 남아있게 됩니다. 요게 append예요. 앞에서 기록했던 거 그 뒤에 새로 기입할 내용들을 이어서 기재를 하는 거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write 라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close로 파일을 닫아준 다음에 다시 엑셀로 넘어와 줄게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특정 파일에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텍스트 파일만 보여드렸어요. 텍스트 파일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CSV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파일 확장자 중에 CSV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C는 콤마를 의미하고요. S는
separated, 그리고 v는 value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CSV를 사용을 하면 엑셀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 때 확장자만 CSV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writeLine을 사용을 하는데 1 쉼표, 2 쉼표, 3 쉼표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을 적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닫아줄게요. 그러면 CSV라는 파일이 생길 텐데 이 파일은 엑셀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엑셀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갖고 올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다. 그래도 엑셀로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 때의 양식을 보면 텍스트 마법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구분 기호가 쉼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값들을 찢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CSV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확장자의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SV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엑셀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쉼표로 각각의 값들을 구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예제로도 한번 다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파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엔 레지스트리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레지스트리란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레지스트리 편집키, 레지 에디트라는 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키가 나올 겁니다.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던 폴더 트리처럼 생겼죠? 그런데 요건 폴더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 각각의 값들은 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수에 보면 레지스트리 키라는 게 들어가 있고 value name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지스트리 키는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value라는 건 각각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삭제, 조회, 읽기, 쓰기입니다. 쓰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기록을 하고 읽기를 사용을 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값이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될 텐데 조회는 왜 있느냐? 딜리트를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할 때 하위 키값이 있으면 삭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회를 통해서 하위 키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요 안에 키값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my라고 입력을 하고 요 안에 또 새로운 키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요 리습이라는 곳 안에 새로운 문자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reduce라든지 혹은 distance라든지 이런 값들을 각각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distance는 뭐 50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요 과정들을 진행을 했지만 방금 진행한 내용을 리습에서 요걸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있는 함수들이고요. 딜리트의 경우 이렇게 키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my라는 키 안에 리습이라는 게 하위 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키가 존재하는 경우에 my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my라는 키 안에 어떤 키가 있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조회된 거를 먼저 지워주고 my라는 걸 지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descendant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하나씩 사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단 my라는 거 삭제를 해볼게요. 자, vl registry write라는 걸로 hkey current의 유저 아래에 my라는 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을 할 거니까 괄호를 당연히 열어줘야 되고요. vl registry write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인수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게 키값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위에 파일을 열 때 전체 경로를 다 입력해줬던 것처럼 레지스트리도 전체 경로를 다 입력해줘야만 합니다. 컴퓨터 아래에 요 내용 빼고 H키부터 요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H키 current user 아래에 my라는 걸 만들 거니까 H키 current user 아래에 my라는 걸 만들겠다. 요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면 t라는 게 나올 거고요. 뭐 오타가 났다거나 키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오타가 한 번 나서 오류 메시지가 나왔던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요 내용들이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키 커런트는 다 대문자로 입력을 해줘야만 하고요. 다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돌아와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마이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마이 안에 리습이라는 키를 하나 추가로 만들고 거기에 키값까지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전체 경로는 요렇게 되는데 마이라는 거 아래 리습이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키값을 집어넣었는데 레디우스라서 rad라는 키값을 넣고 여기에 100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마이라는 키값 아래에 리습이라는 게 생기고 그 아래 레디우스가 생기고 거기에는 100이라는 게 설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키값과 밸류를 만들었다면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갖고 올 줄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갖고 올 때 사용하는 함수는 read라는 함수고요. 사용하는 인수는 다 똑같아요. 키값과 밸류의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VL registry 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읽어올 주소는 hkey current user 아래에 i라는 키 아래에 recip이라는 키 아래에 들어있는데 밸류의 이름은 rad라는 밸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고 이렇게 반환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레지스트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setQ를 사용한 인수를 저장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도면을 닫으면 제거됩니다. 지금은 setQ를 사용을 해서 rad라는 인수에 100을 저장을 했는데 요 도면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새 도면을 열면 rad라는 인수는 비어있게 돼요. 요 도면에서 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오토리습의 함수들 중에는 다른 파일로 전파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도 오토캐드를 끄면 인수는 사라지게 돼요. 닫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수는 사라지게 되죠. 때문에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값이 있다면 특정 파일이나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나는 필렛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언제나 반지름을 100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을 레지스트리나 특정 파일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리습을 사용을 해서 필렛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반지름이 100으로 설정되도록 지정을 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되고 뷰포트의 특정 위치를 저장을 해둔다거나 혹은 내가 출력을 할 때 사용할 프린터의 이름을 저장을 해둔다거나 기타 등등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특정 공간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특정 파일이나 혹은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설명을 드렸듯이 레지스트리는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 우습게 보고 딴 거 잘못 건드리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포맷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추천을 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쪽을 설명을 할 건데 딴 건 다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씩 그냥 연습 삼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삭제하고 복사하고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조회하고 파일 이름을 바꾼다든지 저장된 날짜를 조회해 본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인데 정말 뭐 어쩌다가 쓸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 폴더에 디렉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가끔 사용할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요걸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건 사용할 일이 꽤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특정 파일을 만든다. 그럴 때 라이트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된댔죠. 오픈으로 파일을 만들고 그 만든 데다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 되는데 그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언제나 타이핑을 다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정 폴더를 지정하거나 특정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둔다거나 혹은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서 가져와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친구예요. DWG 파일 네임 베이스라는 건데 요거 외에도 환경 변수를 몇 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예제 도면을 하나 열어 놓을게요. 이 파일은 다음 예제를 위해서 제가 대충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게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WG prefix라는 게 있어요. 요걸 실행을 하면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환경 변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DWG name이라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DWG 네임에는 확장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은 DWG 뿐만이 아니죠. DXF도 있고 다른 기타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에는 확장자까지 같이 저장이 돼요. 이 두 개의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하나로 묶으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다룰 때 설명을 했던 string concatenate에서 getbar을 사용을 해서 DWG prefix 그리고 getbar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DWG name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자열로 엮으면 폴더와 파일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저장을 할 파일은 대부분 txt거나 csv입니다. 그러니까 DWG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저장을 하면 DWG가 뒤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dwg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sub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제가 문자열을 다루는 데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요걸 사용을 하면 전체 문자열의 스타트 번째부터 length 개의 문자를 반환을 해준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전체 파일의 이름에서 .dwg를 빼려면 전체 문자열을 1번부터 반환을 하는데 뒤에 4개만 빼고 반환을 해라 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자열의 개수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string length라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요게 문자열을 비트로 반환을 한다, 그래서 많이 안 쓴다 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확장자는 한글이 없어요. 언제나 .exe, .dwg 이런 식으로 알파벳입니다. 예외적으로 XLSX나 확장자를 4글자를 쓰는 파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토캐드에서 내보내는 건 대부분이 txt, csv니까 확장자는 3글자예요. 점까지 포함을 하면 4비트만 제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string length라는 걸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사용을 해서 substring인데 getbar을 사용을 해서 DWG name에서 문자열을 가져올 건데 첫 번째 문자부터 string length로 getbar의 DWG name을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4를 빼라 라고 시켜야만 파일의 이름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반환을 받았다면 이 앞에 string concatenate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사용 중인 폴더와 파일의 이름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txt까지 붙여주면 문서로 저장할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확장자를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로 작업을 줄여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VL File Name Base예요. 요걸 사용을 하면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VL File Name Base 그 다음에 getbar을 사용을 해서 DWG name을 갖고 오면 여기에서 확장자만 제거하고 파일의 이름만 반환을 해줘요. substring을 사용하고 string length를 사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단계를 요걸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가끔 사용을 해요. 본인이 작성할 파일의 이름을 언제나 정해주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서 이름을 갖고 와라 라고 정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파일의 이름을 쉽게 갖고 오기 위해서 파일 네임 베이스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갖고 오는 대신 언제나 시시각각 바뀌는 시간을 파일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cdate, current date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2021년 3월 13일 20시 44분 19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current date를 파일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보다는 현재 작성 중인 도면 파일의 이름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중인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똑같은 이름의 문서 파일을 만들고 싶다면 DWG prefix 그리고 DWG name 그리고 VL file name base라는 거 요걸 사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요 4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요거 설명할 때 제가 같이 설명을 했던 DWG prefix, DWG name, cdate 요 정도 환경 변수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걸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이 있는 그 폴더가 아니라 특정 폴더를 지정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던 getFile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이럴 때도 사용이 되는 함수예요. 자,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파일 입출력에 대한 함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함수가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알아도 대부분의 작업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요걸 갖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